네, 화면 잘 보이죠?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 좀 일반 생물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생명정박 시간이라든가 좀 많이 배웠죠. 좀 알고 있죠? 음, 단백질이란 걸 처음 들어본 사람 한번 채팅창에 손 들어 볼래요? 표시해 볼래요? 예, 처음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좀 쉬운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좀 스킵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프로틴을 우리가 구조를 네 개의 레벨로 나눠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뭐 세컨더리, 터셔리, 쿼터너리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로 프로틴이라는 것은 세포 안에 어떻게 존재해요? 3차원의 오브젝트로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도 되고, 지도를 생각해 보면 좀 더 쉬워요. 지도는 어때요? 3차원의 공간상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들인데 2차원으로 이렇게 투영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죠. 설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프로틴 스트럭처도 3차원의 어떤 구조, 4차원의 어떤 구조를 해서 실제적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우리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이라든가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해 놓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은 이 단백질의 어떤 서열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정보가 정해져요? DNA 서열에서 정해지고 이것이 이제 DNA 서열에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이 될 것인지를 코드가 되어 있고 이 단백질 서열 자체는 어떻게 돼? 3차원의 구조로 폴딩이 되면서 실제로 세포 안에서 독특한 어떤 기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세포 활동을 이제 유지를 해주는데 단백질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 이거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어, 많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단백질이란 것이 뭐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어떤 빌딩 블럭을 구성을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을 텐데, 왜 그런가 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PPT를 보면 우리 몸 자체가 이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세포 안에 우리가 음식을 점심을 지금 맛있게 먹었을 텐데 그 음식을 먹으면 소화하는 효소 자체 위나 우리 침에 있는 탈기라든가 그리고 소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소화를 돕는 효소 자체도 뭐예요? 엔자임, 단백질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머리카락 또 어디 뭐가 있어요? 손톱 뭐 이런 것들 딱딱한 이런 형태의 구조를 형성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단백질, 케라틴이라는 이제 단백질로 구성이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근육, 액틴이나 마요신이라는 것처럼 이 상피세포에 있는 그 단백질에 의해서 또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리셉터 프로틴, 외부에 있는 어떠한 그 시그널을 세포 내부로 전달해주는 이런 리셉터 프로틴도 있을 수 있고 또 뭐도 있을 수 있어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것이 침입하면 그런 침입으로부터 인체를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안티바디 항체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거 캐리어 역할, 트랜스포트 역할을 하는 단백질 그런 걸로 이제 대표적인 게 헤모글로빈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멤브레인 프로틴이라고 해서 세포막에 존재하면서 어떻게 해요? 선택적으로 이온들을 나트륨이나 칼슘 이런 것들을 우리 몸으로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하는 이런 단백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단백질들은 다 어때요?
아미노 액시드의 심플하게 말하면 아미노 액시드의 어떤 연결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아미노 액시드를 좀 살펴보면 여기 아미노 액시드가 있는데 그 중심에 어때요? 탄소 원소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NH2라는 아미노기가 있고 이쪽에 COH라는 카르복실기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이드 체인이라는 측세를 가지게 되는데 이게 20개의 아미노산들은 어떻게 여기에 어떤 측세에 결합할 수 있는 분자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아미노 액시드인데 이 아미노 액시드와 다른 아미노 액시드 두 개 아미노 액시드 사이에 어떻게 해요? 카르복실기 아미노기가 결합하면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펩타이드 본드를 형성을 한다. 그래서 두 개의 아미노 액시드가 하나의 이렇게 펩타이드 본드를 형성을 해준다. 이러면서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아미노 액시드의 어떤 연결,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아미노산의 길이는 어디에? DNA의 그 정보 코드화된 것처럼 그 랭스만큼만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아미노 액시드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중성일 때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카르복실기 H가 이쪽에 아미노기로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이게 양극성을 띱니다.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극성, 이쪽은 플러스의 어떤 차지를 이렇게 띠게 되죠. 그리고 이 어떤 거울에 비치는 미러 이미지 형태로도 어, 존재를 하는데 주로 단백질을 만드는 그러한 아미노 액시드들은 L형의 아미노 액시드들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단백질 구조를 만들 때 이 아미노 액시드들이 20개의 아미노 액시드들이 특정한 어떤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뭐 사이즈가 작다든가 크기가 작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극성을 띈다든가 폴라한 극성을 띈다든가 아니면 차지를 띈다든가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를 띈다든가 그리고 뭐 물과 결합을 잘 안 한다든가 물과 결합을 잘 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향이 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가장 대표적인 3차 구조를 형성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특성을 보면 어떤 하이드로포빅 속성과 하이드로필릭한 속성, 그러니까 물 분자와 결합을 잘 안 하는 거, 그리고 물 분자와 결합을 잘 하는 이런 속성, 이런 것들이 이제 3차 구조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아미노액시드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가 가장 간단한 아미노액시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여기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글라신과 이 알라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글라신과 알라닌 이렇게 여기는 사이드 체인의 H, 여기는 CH3 이렇게 가장 간단한 분자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그 아미노 액시드들은 단백질의 어떤 펑션을 우리가 어, 펑션을 실험을 통하거나 아니면 컴퓨테이셔널하게 예측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다른 아미노 액시드들을 단백질의 어떤 아미노 액시드들이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알라닌이라든가 글라신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봅니다. 특정하게 어떤 단백질의 펑션을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하는 핫스팟들이 있어요. 그런 핫스팟들의 어떤 아미노 액시드들을 알라닌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보면 이 특성이 어떤 단백질의 어떤 그 기능이
크게 변화가 있다 없다 이런 걸 통해서 이 부분이 핫스팟이다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러는 것을 이제 뮤타제네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라닌을 사용했으면 알라닌 뮤타제네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단백질의 어떤 기능을 우리가 매저하는데 이 두 개의 아미노 액시드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하이드로포빅 남폴라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아미노 액시드들은 주로 사이드 체인이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이드 체인이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킬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사이드 체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물 분자와 결합을 좀 잘 안 하고, 이제 물 분자와 결합을 잘 안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폴라한 약간 극성을 띠는 아미노 액시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물 분자들하고 결합을 잘 해서 잘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기 때문에 하이드로필릭 친수성의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죠. 지금 여기 트립토판, 얘는 소수성의 아미노 액시드인데 지금 여기 폴라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네, 얘는 이제 소수성의 아미노 액시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리를 가진 방향족에 이렇게 아미노 액시드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페니날라닌과 트립토판은 소수성의 아미노 액시드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트립토판은 OH기, 카르복실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과 결합을 좀 잘한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 아미노 액시드들은 이런 사이드 체인들의 이런 뭐 폴라하다 아니면 난폴라하다 그리고 차지를 가진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들이 3차 구조를 만들 때 어떤 인터랙션을, 또 사이드 체인 옆에 오는 아미노 액시드들하고 이제 인터랙션을 하면서 구조를 이렇게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성격이 이제 또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 그리고 이 프로틴 스트럭처를 좀 살펴보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봤죠? 이런 그림. 네, 그쵸?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반응이 좋아요. 예, 다들 많이 봤대요. 그래요. 그러면 심플하게 설명을 할게요.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이렇게인데, 1차 구조는 뭐예요? 서열이죠. 아미노 액시드의 어떤 연결된 그런 형태만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프로틴 시퀀스라고 하고, 세컨드리 스트럭처는 뭐예요? 하이드로겐 본드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레귤러한 구조도 있으면서 일레귤러한 구조도 갖게 되죠. 그래서 레귤러한 그런 구조는 알파 헬릭스와 베타 시릿이 될 수가 있고, 일레귤러 어떠한 정형화된 어떤 구조가 아닌 애들은 턴과 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턴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룹 안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고, 이런 터셔리 스트럭처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2차 구조들이 뭐 세컨드리 스트럭처, 알파 헬릭스, 턴, 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공간상에서의 배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3차 구조의 모양이 다르겠죠. 그리고 공간상에서 이러한 2차 구조들이 몇 개로 구성이 되고, 또 어떻게 좌우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구조 모양이 달라져요. 그렇죠? 같은 세컨드리 스트럭처의 수를 갖더라도 그것들이 공간상에서의 배열이 이렇게 달라지죠. 이것이 이제 토폴로지인데, 그런 2차 구조들의 배열, 토폴로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3차 구조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고 이런 3차 구조들이 여러 개 이렇게 모여져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쿼터너리 스트럭처인데, 이 쿼터너리 스트럭처의 예로다가 헤모글로빈이 있을 수 있죠.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알파 서브 유닛과 두 개의 이렇게 알파 서브 유닛하고,
또 두 개의 이렇게 베타 서브 유닛이 어, 구성을 하고 있죠. 헤모글로빈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헤테로 어, 테트라머는 4분위체를 형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모글로빈을 이런 예로다가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설명 안 해도 되고, 단백질 시퀀스고, 이거는 이제 설명 스킵을 해도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2차 구조를 형성하는데 그 하이드로겐 본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하이드로겐 본드를 잘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설명이 필요한가요? 다 안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 간략하게 이제 할게요. 이 하이드로겐 본드는 어때요? 수소하고 하나의 분자에 있는 수소와 다른 분자에 있는 어떤 거? 산소나 질소, 플루이드와 같은 전개적인 음성도가 강한 이러한 그 원자하고의 어떤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결합. 근데 이 결합은 하나로만 보면은 결합력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결합력이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은 결합력이지만 어, 단백질이라든가 아니면 핵산 같은데 이런 하이드로겐 본드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하이드로겐 본드가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것들이 전체적인 결합력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강해지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이 결합 하나하나가 결합력이 낮기 때문에 활동적인 어떤 구조를 형성하는데 매우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2차 구조를 형성할 때도 어때요? 하이드로겐 본드의 어떤 결합에 의해서 2차 구조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2차 구조는 어, 그 대부분 어, 2차 구조를 형성할 때 친수성의 그 아미노산들이 어떤 표면 쪽으로 가도록 하고, 소수성의 아미노산들은 내부로 이렇게 형성하려는 그러한 그 하이드로포빅한 원리에 의해서 2차 구조들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이드로겐 본드를 구성을 하죠. 그리고 2차 구조들인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렇게 알파 헬릭스 구조와 베타 시세 알파 헬릭스와 이렇게 베타 시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베타 시는 이렇게 우리가 아미노 엑시드 시퀀스의 어떤 순서에 의해서 패러럴 그리고 안티 패러럴의 이제 이렇게 구조를 가지는데, 이거 뒤에서 다시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헬릭스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있을까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다는 얘기인데, 그쵸? 이 헬릭스는 2차 구조 중에 가장 흔한, 들어봤죠? 가장 흔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 하이드로겐 본드가 생기는데 수직적으로 생기는 거죠. 수직적으로. 아미노 엑시드가 지금 N터미너스에서 이렇게 C터미너스로 이런 어떤 방향성을 갖는데, 이렇게 프로틴 시퀀스가 그렇게 있을 때 이제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아미노 엑시드, 이게 이제 C알파 중심 탄소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카르복실기가 있고 여기 그 아미노기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산소와 네 번째 하나, 지금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여기 네 번째에 있는 아미노기에 있는 이 수소와 이렇게 공유결합이 아니고 하이드로겐 본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 또 두 번째는 다섯 번째하고 하게 되고, 세 번째는 또 일곱 번째,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이드로겐 본드를 하게 되니까 중간에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턴이 생기게 되죠. 턴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런 구조를 형성하는데, 그래서 아미노액시드가 어때요? 평균적으로 3.6개의 아미노액시드당 턴이 한 번씩 생긴다. 그리고 이 길이가 이제 5.4 앵스트롬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로 보면 10개 아미노 액시드 중에 3개의 이제 턴이 생기는 형태가 되고, 이런 알파 헬릭스들을 쭉 살펴보면 50개에서 40개의 하나의 알파 헬릭스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표면 쪽에는 어떻게 하이드로필릭한 아미노 액시드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이런 그 내부 쪽으로는 하이드로포빅한 아미노 액시드들이 이제 배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이드 체인을 같이 보여주는 알파 헬릭스의 이제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런 알파 헬릭스는 어때요? 방향성을 방향성을 또 가져요. 헬릭스의 어떤 턴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생기는 거죠. 오른쪽 방향으로 턴이 이제 생기면서, 그래서 right handed 헬릭스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left handed 왼쪽 방향으로 생기면서,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턴이 생기면서, 이거는 레프트 핸디드 헬릭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쉿은 이렇게 하이드로겐 본드가 수평적인 아미노 액시드들 사이에 이렇게 생겨납니다. 수평적인 아미노 액시드들 사이에 이렇게 생기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베타 스트랜드라고 그러죠. 스트랜드. 스트랜드. 요거를 보면 조금 더 상세한 수소 결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아미노기와 이쪽에 있는 그 가르복실기에 이 산소하고 이렇게 수소 결합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옆에 있는 아미노액시드 사이에 수소 결합이 쭉 일어나서 어떤 병풍 모양 같은 구조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미노액시드의 어떤 방향,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번이다. 3번 아미노액시드다. 여기가 4번이다. 여기가 5번이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뭐 한 9번이라든가 10번, 여기 11번. 그럼 어떻게 얘네들은 다 이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패러럴한 베타쉿을 형성을 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 뭐 여기가 13번이고 얘는 13번, 얘는 14번, 15번.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안티패러럴의 어떤 그 베타쉿을 형성하는 거다라고 이제 형성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베타쉿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이드 체인이 어떻게 존재하느냐인데, 지금 사이드 체인들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연결되어질 수가 있죠. 프로틴 시퀀스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백본이 이렇게 있으면 백본 상에서 사이드 체인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시스펩타이드라고 그러고, 이거는 사이드 체인이 어떻게 180도의 그 각을 이루면서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C알파와 사이드 체인이 이루는 그 각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W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각이 지금 180도의 이런 각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이제 트랜스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와 시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결합력이 더 크고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를 해줄까요? 둘 중에?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요? 아, 그래요. 맞아요. 트랜스. 어? 그래서 실제로 단백질은 이런 트랜스 형태로 트랜스의 펩타이드를 형태를 이제 가지게 되죠. 왜 이렇게 위아래 서로 이렇게 상반되게 있으면서 더 구조가 강하게 이제 유지가 될 수가 있죠. 예, 그러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중심 탄소와 그렇게 되면은 이 백본의 구조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COO 여기가 이제 중심 탄소 원소가 이제 위치하는 거죠. 그 위에 이제 사이드 체인이 이렇게 위치하고 그 다음에는 NHCO 해가지고 이렇게 펩타이드 본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 결합력이 좋고 구조를 그 형성하는데 굉장히 리지드한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잘 변경이 안 돼요. 결합이. 그런데 이렇게 중심탄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탄소를 중심으로 어, 이쪽에 카르복실기와 이 아미노기가 이루는 이 부분의 어떤 결합은 본드는 이렇게 로테이터블 할 수가 있어요. 좀 결합의 어떤 각도가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드 체인이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의 이루는 각이 조금씩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아미노기와 이루는 이 각을 우리가 뭐라고 파이라고 그러고 카르복실기와 이루는 이 각을 우리가 이제 사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파이와 사이 각들을 이렇게 이제 180도, 뭐 60도, 마이너스 90도로 이렇게 했을 때에 보여지는 모양들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 파이하고 사이를 가지고 파이와 사이각을 가지고 단백질의 어떤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그 파이와 사이각을 가지고 지금 이런 분포가 어떻게 나오는지 특정한 단백질에서 어떤 분포로 나오는지 파이와 사이각이 그것들을 이제 플라팅 해 놓은 것이 뭐예요? 라만찬드란 플랫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오른쪽을 보면 지금 이 파이각을 보면 이쪽으로 이제 파이각이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180도에서 플러스 180도까지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고 역시 사이각도 마이너스 180에서 플러스 180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쪽 사분면은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서 보면 여기는 이제 파이하고 사이가 모두 플러스일 때죠. 이쪽은. 그리고 이쪽은 어때? 파이각은 마이너스고 사이각은 플러스일 때죠. 그쵸? 이쪽은 둘 다 마이너스고 이쪽은 파이는 플러스 사이는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2차 구조들을 이루는 각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베타싯은 이쪽에 이제 많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 각이. 주로 사이각들은 마이너스 디그리를 갖고 특정 범위가 있겠죠. 이 정도의 범위 그 각을 갖고 사이각은 지금 플러스 범위의 값을 갖는데 이제 이거부터 여기까지 어떤 범위 레인지의 이제 범위의 각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알파 헬릭스도 이쪽은 이제 라이트 핸드드 알파 헬릭스의 어떤 각들 파이와 사이 각들 이쪽은 레프트 핸디드 헬릭스의 그 파이와 사이 각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라마찬드란 플랫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틴을 이렇게 이제 어떤 특정한 프로틴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해보니까 그거에서 지금 이렇게 알파 헬릭스
그리고 베타쉿 이쪽에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더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쪽은 지금 글라이신 단백질에서 이제 글라이신의 위치에 있는 파이와 사이각을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좀 많이 나오죠. 이쪽에 레프트 핸디드 헬릭스와 또 어때? 라이트 핸디드 헬릭스 이쪽에서 밀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래서 글라이신은 이렇게 헬릭스 쪽에 좀 헬릭스 형성하는데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아미노 액시드구나 이런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 프롤린은 어때요? 프롤린은 베타쉿 여기가 이제 안티페러럴, 페러럴 베타쉿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건데 이 베타쉿 쪽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일부러 라이트 핸드드 이쪽에 헬릭스에도 프롤린이 형성 라이트 핸드드 헬릭스를 형성하는데 또 많이 참여를 또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쪽에 레프트 핸디드 헬릭스에는 프롤린이 잘 나오지 않더라, 거의 나오지 않더라라는 거고, 이거는 뭐야? 프로시딩 프롤라인 해가지고 그 프롤린 이전에 레지듀 프롤린이 나오기 전에 그 나오는 그 레지듀들은 어떤 애들이든 그 아미노액시드들이 위치하고 있을 텐데 그 애들은 주로 어떤 파이하고 사이각을 보니까 이렇게 안티페러럴 쪽에 베타쉿을 형성하는 이런 쪽에 어떤 그 파이하고 사이각을 갖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특정한 프로틴 스트럭처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2차 구조들이 있을 텐데 그 2차 구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프로틴에 있을 텐데 이 2차 구조들이 이루는 그 파이와 사이 단백질에서 파이와 사이각들을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을 해보면 라마찬드란 플러스로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을 해보면 2차 구조가 유사한 애들은 어떤 유사한 패턴의 라마찬드란 플러스를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단백질의 구조의 모양이 유사한 애들은 라마찬드란 플러스로 그 단백질들을 이렇게 플라팅을 해보면 파이하고 사이각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2차 구조들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라마찬드란 플러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턴이에요. 턴인데 턴하고 룹하고 거의 이제 룹이라는 거 안에 턴의 개념도 같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일레귤러한 구조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형화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규칙성 있는 구조가 아니다. 뭐 길이나 이런 각들이 좀 자유롭게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특히 룹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그런데 이러한 일레귤러 구조에 뭐나 펑셔널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왜 스몰 몰레큘 리강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인딩하는 바인딩 사이트가 이러한 룹 부분에 좀 많이 존재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턴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 턴을 구성하는 그 아미노 액시드의 그 개수에 따라서 뭐 알파턴, 베타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첫 번째 아미노 액시드, 그리고 두 번째 아미노 액시드, 세 번째 아미노 액시드, 그래서 첫 번째 아미노 액시드의 카르복실기에 있는 산소와 두 번째 세 번째죠. 세 번째 아미노 액시드에 있는 NH기에 있는 산소가 이렇게 하이드로겐 본드를 하면서 뭐가 생긴다?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지죠. 이쪽으로 가던 그 아미노 그 배열이 이쪽으로 이렇게 턴을 하게 돼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리버스 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베타턴 같은 경우는 4개의 아미노 액시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세 번째에 있는 아미노 액시드에 있는 이 NH기와 카르복실기 사이에 이렇게 하이드로겐 본드가 생긴다라는 거고, 이 베타턴들이 많이 나오는 턴의 어떤 형태고, 베타턴 중에서도 우리가 라마찬드란 플라드에서 보면 어때? 타입 2의 그 턴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죠. 타입 1과 타입 2는 뭐가 다르냐 하면, 이 여기 이렇게 두 번째 그 아미노 액시드의 이 싸이가, 그리고 세 번째 아미노 액시드의 이 파이가, 이것들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제 좀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타입 2 턴이 이제 세컨드리 스트럭처들이 이제 어, 프로틴에서 많이 나오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알파시시고 알파 헬릭스고, 그다음 베타시, 그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이게 타입 2 이 베타턴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3차원의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인터랙션들인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하이드로겐 본드를 통해서 2차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3차 구조를 우리가 이제 안정화시키면서 3차 구조가 계속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때 이제 작용하는 어떤 팩터들, 결합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코밸런트 본드, 다이설파이드 본드, 차지 인터랙션, 하이드로겐 본드, 반데르벌스 인터랙션, 뭐 아로마틱 인터랙션, 하이드로포빅 이펙, 이런 것들이 쭉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주로 어디서 사이드 체인 쪽에서 그 인터랙션을 이제 주로 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이설파이드 본드는 그 서로 다른 분자의 티올기, 하나의 분자의 티올기와 다른 분자의 티올기가 이제 결합을 하면서 이왕 결합을 이렇게 다이설파이트 본드를 형성을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지난 시간에 그 리보 뉴클리오제 거기서 이제 그 실험을 하면서 이 다이설파이트 본드가 어떻게 형성돼서 3차 구조를 만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 많이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차지 인터랙션, 마이너스 플러스와 이제 플러스 차지를 띠는 아미노 액시드, 마이너스 차지를 아미노 액시드, 이런 것들이 같이 이웃할 경우, 옆에 있을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인터랙션이 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솔트 브릿지 인터랙션이나 일루트로스트리티 아이오닉 인터랙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 차지 인터랙션에 이제 속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겐 본드,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 인터랙션. 보통 우리가 이제 분자들이 극성을 띠지 않는 분자들에서 이런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이 이제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그 분자들이 서로 그 중성인 상태에서 극성을 띠지 않는데, 갑자기 주위에 어떤 환경이 바뀌거나 이러면 얘네들이 어떤 편극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한쪽으로 이제 그런 전자들이 몰린다든가 해서 편극성을 띠는데, 이렇게 이제 뜰 때를 우리가 이제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하이드로포빅 뭐 이펙은 우리가 이미 설명을 했고, 그래서 다양한 이러한 그 인터랙션 팩터들이 있어서 이 3차원의 구조가, 이러한 또 인터랙션 하이드로겐 본드를 통해서 2차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런 인터랙션에 의해서 3차 구조가 또 형성이 되면서 고유한 구조를 이제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또 그렇게 구조를 형성하면서 하나의 아미노산이 가질 수 있는 배자는
그 주위에 어떠한 환경이 어떠냐, 아미노액시드들이 어떻게 또 배열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배자가 여러 개의 배자 중에서 가장 어떤 최적의, 그 환경상에서 최적의 그 배자로 위치를 이제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합을 끊지 않고도 공간의 그 공간적인 어떤 분자의 공간적인 배치를 바꾸면서 어, 단백질이 구조가 이제 어, 어,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 컨퍼메이셔널 체인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프로틴 구조 프리딕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떠한 컨퍼메이션이 있을 때 확률적으로 어떤 컨퍼메이션이 더 많은 확률적으로 존재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배우게 될 거니까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상세하게는 또 모티프인데, 이런 2차 구조 몇 개들이 이렇게 모여서, 작은 애들이 모여서 어떤 패턴을 형성을 해요. 모티프라는 거는 이제 패턴이라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많이 나오는 패턴이 이렇게 헬릭스, 룹, 헬릭스 이런 패턴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헬릭스, 룹, 헬릭스. 그래서 이 패턴, 이게 이제 오른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헬릭스, 룹, 헬릭스. 그래서 이 룹 부분에 뭐가 칼슘이 바인딩이 된다. 그래서 이런 모티프가 어떤 펑션하고도 펑셔널한 그런 역할을 또 가진다라는 거고, 또 이렇게 베타 헤어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베타 스트랜드가 가지는 그런 모티프 중에 하나다. 이 모티프나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가 그 프로틴 클래시피케이션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도메인, 여기서는 이제 개념만, 모티프는 어떤 거고 도메인은 어떤 거다라는 개념만 좀 익히는 게 익혀야 될 것 같죠. 이 도메인인데, 이 도메인은 그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스트럭처럴 도메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스트럭처럴 도메인은 뭐다? 기능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유닛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안해요. 이 단백질을 우리가 구조를 비교한다거나 구조를 분리한다거나 아니면 구조를 예측한다든가 이럴 때에 기본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단위가 뭐다? 이 도메인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펑셔널리 인디펜던트한 그러한 유닛이다. 그리고 이런 도메인들은 어떤 모티프들로 또 구성이 될 수도 있고 구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틴 스트럭처는 이런 하나의 도메인 자체가 하나의 구조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개의 멀티 도메인이 하나의 또 구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는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고, 이 도메인도 아마 우리가 그 도메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고 어, 정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구조 비교, 구조 분류 이쪽에 가면서 좀 더 자세히 이제 볼 거예요. 그렇지만 초기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메인이라는 것 자체를 지금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는, 영국에 이제 스콥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도메인을 어떻게 사람이 직접 눈으로 프로틴 스트럭처를 보고 여기가 이제 펑셔널 도메인이고 여기가 펑셔널 도메인이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에 의해서 매뉴얼하게 이제 초기에는 디파인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디파인을 한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폴딩인데,
이 폴딩은 요것도 이제 프로틴 스트럭처 뭐 이런 거 우리가 예측 이런 걸 들어가면서 조금 더 이제 이론적인 거는 조금 더 상세히 이제 배울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은 폴딩이라는 게 뭔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단백질 접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 폴딩이 이루어지면서 단백질이 어떤 고유한 3차원의 어떤 모양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단백질이 이제 폴리펩타이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서 합성이 되면 이것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돼요? 2차 구조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2차 구조를 형성을 하면서 어떻게 돼? 그 형성을 할 때 그 하이드로포빅한 아미노 액시드들은 물 분자와 결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쪽으로, 구조의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그러한 힘에 의해서 하이드로포빅한 어떤 코어를 형성을 하고, 또 프로틴의 서페이스는 어때요? 하이드로필릭한 아미노 액시드들이 배열이 되면서 하이드로필릭한 물 분자와 이렇게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하이드로필릭한 아미노 액시드들이 이제 배치를 하려는 그런 힘들에 의해서 프로틴 폴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가장 안정화된 네이티브 스트럭처로 이제 접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그렇게 접혀져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프로틴 폴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폴딩이 일어나는 모델은 뉴클리에이션 프로파게이션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고전적인 모델인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이드로포빅 콜랍스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빠르게 2차 구조와 어떻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티프들이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그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2차 구조들이 형성이 되면 2차 구조들이 어떻게 돼? 공간상에서 어떻게 배열이 되느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굉장히 구조가 또 안정화되게 느리게 이렇게 배치되는 느린 단계로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 프리 에너지가 미니마이즈 된 3차원의 안정적인 구조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규칙성, 레귤리티인데,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단백질의 어떤 접힘, 폴딩은 어떠한 거? 하이드로포빅 코어를 만드는 그런 추진력에 의해서 일단은 폴딩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하이드로포빅한 이 그림에서 지금 화면에서 보는 그림의 왼쪽을 보면 이렇게 이제 아미노 액시드들이 쭉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까만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이 아미노 액시드들이에요. 이런 아미노 액시드들이 어떻게 그 안쪽으로, 구조의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힘, 하이드로포빅 코어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이드로포빅 코어를 만들려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힘에 의해서 코어가 이제 형성이 되고, 하이드로필릭한 물과 결합을 잘 할 수 있는 아미노 액시드들이 이렇게 표면에 위치하려는 이러한 하이드로포빅 코어를 형성하려는 이러한 추진력에 의해서 그 폴딩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쿼터너리 스트럭처인데,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3차원의 구조가 어떻게 돼요? 여러 개의 유닛이 모여서 이제 쿼터너리 스트럭처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헤모글로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음,
헤테로 테트라머다. 그 두 개의 알파 서브 유닛과 두 개의 베타 서브 유닛이 모여서 이렇게 네 개의 사분위체를 이제 형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그 완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우리가 모노머릭 프로틴이라고 그러고, 하나 이상을 어떻게 멀티머릭 프로틴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하나 이상이 이루어지는데 동일한 구조가 이렇게 반복될 때는 어떻게 해요? 호모 멀티머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다른 구조가 여러 개가 모여진 것을 이제 헤테로 멀티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알파, 베타 서로 다른 두 개의 체인이 구성이 되고 이것이 또 반복이 되죠. 그래서 헤테로 테트라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서 단백질이 1차 구조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생물학 시간에 이제 다 배운 거고, 2차 구조를 형성을 하고 또 3차 구조가 폴딩이 되면서 또 이 3차 구조들이 모여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들이 모여서 쿼터너리 스트럭처를 이렇게 형성을 한다라는 것들을 배웠는데, 이렇게 이제 단백질이 어떤 생겨진 모양, 이런 것들은 또 뭐하고 관련이 깊다? 기능하고도 굉장히 이제 관련이 깊다. 그래서 모양 자체, 어떤 모양, 단백질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능을 이해하는 그 첫 번째 그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조 결정하는 거, 실험을 통해서 구조를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와 단백질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어, 여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프로틴의 어떤 구조를 결정하는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해를 했었어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프로틴은 어떤 굉장히 그 고유한 3차원의 구조를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구조 자체가 이제 펑션을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할게요. 이 부분은 이런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프로틴 스트럭처를 또 예측을 하기도 하고, 또 구조 비교하고 이러는 거, 또 구조를 분류하는 거, 다 이 이론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고, 뒤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이그젠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차 구조, 프로틴의 어떤 시퀀스가 유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3차 구조도 유사하게 되고, 이런 3차 구조가 또 유사하면 기능 또한 유사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3차 구조가 유사하다고 그래서 1차 구조가 꼭 유사한 것은 아니다. 이 반대는 성립이 안 된다. 1차 구조가 유사하면 3차 구조가 유사하고 기능도 이렇게 유사하지만, 3차 구조가 유사하다 그래서 1차 구조가 꼭 유사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와 1차 구조와 3차 구조 기능 사이에 이런 관계들이 있어서,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기능을 모르는 그런 단백질을 예측도 하고 예측을 하는데, 이러한 이론을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가 그래서 프로틴 시퀀스로부터, 시퀀스는 실험적으로 얻어내는 게 이 구조보다는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시퀀스 구조 서열은 굉장히 빠르게 쉽게 얻어낼 수 있는 반면, 스트럭처는 조금 더 실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구조가 한계가 있죠.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나 NMR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이 이제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펑셔널 스터디를 하는 거는 더욱더 이제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펑션을 유추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퀀스로부터 구조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펑션을 예측하는 것들을 우리가 컴퓨테이셔널하게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구조와 기능인데, 우리가 어,
단백질은 어떠한 구조, 특정한 어떤 구조를 갖고 또 이 구조가 이제 기능을 한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그 구조가 잘못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꼭 질병을 야기할 수도 있고, 그 기능을 못함으로써 이제 질병까지도 연결이 된다.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알츠하이머 디지즈나 이제 매드카우, 강우병에 이제 관련된 그러한 프로틴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다시 볼 거예요. 뒤쪽에 합기말 쪽으로 가면 단백질의 어떤 구조가 제대로 폴딩되지 않아 가지고 어떤 질병하고 연관성, 그리고 또 어떠한 단백질이 있냐면 어떠한 그 DNA 시퀀스 상에서 한 시퀀스, 그 하나의 스닙의 어떤 베리에이션이 생겨서 이것이 아미노 액시드의 어떤 시퀀스를 변화시키고, 또 그 변화가 구조가 잘못 폴딩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서 이것이 이제 질병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그 DNA부터 우리 프로틴 기능, 질병까지 이것을 하나의 스트림 라인으로 놓고 분석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그 생물학의 어떤 그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들을 시스템이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학기말로 가면서 우리가 이제 얘를 가지고 그리고 시스템을 이제 활용해 보면서 어, 설명을 더 하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렇게 구조와 기능의 이제 관계까지 우리가 프로틴 스트럭처를 살펴보고, 음, 구조와 기능까지 어떠한 연결성이 있는지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프로틴이 만들어지고 나서 또 이 애들이 그 실제적으로 역할을 할 때 그 이 구조 자체는 변화시키지 않지만 구조의 어떠한 그 케미컬, 살짝의 어떤 그 메틸레이션이라든가 이러한 그 아스틸레이션이라든가 이러한 메틸기라든가 아스틸기가 이렇게 첨부되면서 이 기능이 또 뭐 특정한 기능을 액티베이션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 그렇지 않다든가 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인데, 여기서는 라이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이 라이신이 어, K로 이렇게 이제 한 글자로는 K로 아미노액시드, 한 글자로는 K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이 라이신에 그 메틸기가 붙어서 메틸레이션, 아스틸레이션, 유비큐틸레이션, 서뮬레이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라이신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메틸레이션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스틸레이션이 일어나기도 하고 유비큐틸레이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메들기가 몇 개나 붙느냐, 하나가 붙느냐, 두 개가 붙느냐, 세 개가 붙느냐, 이러한 정도에 따라서도 이것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프로틴의 기능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우리가 에피제네틱스 이런 쪽하고 같이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이제 해서 마무리하고, 혹시 질문 있을까요?